지금 여러분도 김영자 할머니처럼 무릎이 시리고 손가락이 뻣뻣하신가요? 아침마다 일어서기가 힘들고 계단은 엄두도 못 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병원 다니고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며 매일 애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비싼 치료가 아니라 매일 마시는 생강차에 단 한 숟가락만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제품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생강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생강차만 드시는데 그건 절반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생강이 소염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특정 성분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그걸 모르시고 그냥 드시니까 효과를 못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이 조합으로 마시면 같은 생강차를 마셔도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의 통증과 불편함을 앞으로도 계속 겪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장 달라지는 몸의 신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나올 마시는 타이밍과 온도, 비밀까지 놓치지 않고 들으셔야 완전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관절 통증과 아침 손가락 뻣뻣함, 계단 오를 때 찾아오는 무릎 통증, 이 모든 게 생강차 마시는 방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제가 35년간 한방 양리와 항염식품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고생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건강 회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35년간 한방 양리와 항염식품을 연구해온 가정의학 전문의 김주호 박사입니다. 72세 김영자님은 부산에서 혼자 지내시면서 20년 동안 무릎 통증과 손가락 관절염으로 매일매일이 버거우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너무 뻣뻣해서 주먹을 쥐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내고 항상 엘리베이터만 이용하셨습니다. 시장 보러 나가도 30분만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쉬어야 했습니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온몸이 쑤셔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나아지지 않아서 마음이 우울했고 외출은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같이 가고 싶어도 무릎이 버틸 수 없을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통증을 잡으려고 병원도 다니고 주사도 맞아봤지만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생강을 사면서 이것 한 병을 함께 집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냥 생강차의 맛을 내려고 산 건데 집에 와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생강과 이것의 조합이 염증에 좋다는 글을 보셨습니다. 별 기대 없이 다음날 아침 공복에 생강차를 끓여서 이것 한 숟가락을 넣어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아침을 먹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손가락이 덜 뻣뻣했습니다. 무릎을 굽히는 게 평소보다 수월했고 오전 내내 몸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 계속 같은 방식으로 마시자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주일을 이어가자 아침 손가락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덜했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예전만큼 온몸이 쑤시지 않았습니다. 김영자님은 그때부터 작은 공책에 아침 생강차 마신 시간과 하루 통증 정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조금 더 넣어보고 어떤 날은 생강을 더 진하게 끓여봤습니다. 이것을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달 뒤엔 공책이 기록으로 가득 찼고 2달 뒤엔 친구들과 가벼운 등산도 다시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아침 공복 생강차 한 잔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관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마시는 타이밍과 온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고 뒤에 나올 생강 고르는 법까지 모르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제가 35년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복잡하고 비싼 방법보다 단순하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에 있는 생강과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영자 님처럼 20년을 고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차와 이것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생강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관절의 염증을 직접 억제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외 수많은 연구에서 생강의 항염 효과가 증명됐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관절염 환자들이 생강 추출물을 섭취했을 때 통증이 4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도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강만 먹으면 이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산이 강해서 생강의 유효 성분이 파괴될 수 있고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셨을 이것은 바로 꿀인데요. 꿀에는 천연 효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생강의 항염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꿀의 단순당은 생강의 진저롤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꿀 자체도 항염 효과가 있어서 생강과 시너지를 냅니다.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꿀과 생강을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먹었을 때보다 항염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72세 김영자 님도 생강차에 꿀을 넣어 마시기 시작한 첫 주에 손가락 뻣뻣함과 무릎 통증이 동시에 완화되는 걸 느끼셨습니다. 공책에 별 5개를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순수 꿀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시중에 파는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이 섞인 제품이 많습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순수 꿀 100%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가능하면 국내산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 꿀이 좋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순수 꿀은 500g에 최소 15,000원은 합니다. 원재료 표기에 꿀 외에 다른 게 적혀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꿀이 순수 꿀인지 바로 확인해 보실래요? 생강도 제대로 골라야 합니다. 마트에서 생강을 고를 때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걸 선택하세요. 무르거나 주름이 많으면 오래된 겁니다. 생강 껍질은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차 끓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로 15분 정도 끓이는 게 베스트입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이 강해지고 너무 짧으면 성분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생강 한 뿌리에서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만 썰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뚜껑을 덮어서 천천히 우려내세요. 15분 뒤에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이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끓인 생강차를 컵에 따르고 온도가 60도 정도로 식었을 때 꿀 한 숟가락을 넣으세요. 여기서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꿀의 효소가 파괴됩니다. 꿀의 효소는 65도 이상에서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강차를 컵에 따르고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꿀을 넣으셔야 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담가 봤을 때 뜨겁지만 참을 만한 정도면 딱 좋습니다. 꿀 양은 티스푼으로 하나 또는 한 숟가락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당 섭취가 과해지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약합니다. 꿀을 넣고 잘 저어서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한 모금 마시고 30초 정도 입안에 머금었다가 삼키면 구강점막에서도 흡수가 시작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김영자 님도 처음엔 빨리 마셨는데 천천히 마시는 걸로 바꾸니까 효과가 더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가 아니라 아침 공복에 마셔야 몸이 부드럽게 반응합니다. 왜 공복이 중요할까요? 위가 비어 있을 때 생강과 꿀의 유효 성분이 소장까지 빠르게 도달해서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음식이 위에 있으면 소화 과정에서 생강의 항염 성분이 다른 음식물과 섞여서 흡수가 늦어지고 효과가 떨어집니다. 해외 연구를 보면 공복에 항염 식품을 섭취했을 때 식후에 먹었을 때보다 혈중 농도가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흡수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신 다음 바로 생강차를 끓여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강차 마시고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30분이 중요합니다. 생강과 꿀의 성분이 소장까지 가서 흡수되기 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분도 아니고 40분도 아니고 딱 30분입니다. 김영자 님도 처음엔 생강차 마시고 바로 아침을 드셨는데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러다가 30분 간격을 두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공책에 적으셨습니다. 이 타이밍을 정확히 지키면서 손가락 뻣뻣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적으셨습니다. 기상시간을 정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생강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10분에 생강차를 마시고 7시 40분에 아침을 드시는 겁니다. 알람을 2개 설정해 두세요. 기상 알람과 식사 알람입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몸이 자동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아침 시간표에 생강차 시간을 추가해 보실래요? 하지만 생강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옵니다. 아무리 아침에 생강차를 마셔도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면 관절이 굳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절은 움직여야 윤활액이 분비되고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뻣뻣해집니다. 생강차 마시고 30분 뒤 아침 먹고 나서 10분 정도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집 앞 골목 2바퀴 정도면 됩니다. 걷기가 어려우면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폈다 하기, 손가락 오므렸다 폈다 하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김영자님은 생강차 마시고 매일 아침 10분 산책을 병행하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파서 5분도 힘들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10분이 수월해졌고 한 달 뒤엔 20분도 거뜬하셨습니다. 하루 중 10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들어 보실래요?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발목 돌리고 손가락 운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면도 관절 건강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염증이 회복됩니다.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면 아침에 더 뻣뻣하고 통증이 심합니다. 잠잘 때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염증을 치유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녁에 카페인은 피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김영자 님도 밤 10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을 규칙적으로 지키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그게 관절 회복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절 윤활액의 주성분이 물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윤활액이 부족해져서 관절이 뻑뻑해집니다. 하루에 물 1리터에서 1.5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아침 생강차 포함해서 물 한 컵씩 하루에 6번에서 7번 나눠 드시면 됩니다. 식사 때마다 물 한 컵, 간식 시간에 물 한 컵,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드세요. 커피나 녹차는 물 섭취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킵니다. 생수나 보리차처럼 카페인 없는 음료로 수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기록의 힘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통증 정도를 직접 재지 않더라도 아침 손가락 뻣뻣함과 무릎 통증 같은 체감 기록만으로도 변화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김영자 님도 생강차 마신 시간과 하루 통증 정도를 메모하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꿀을 조금 더 넣었더니 오후까지 통증이 없었고, 어떤 날은 생강을 진하게 끓였더니 손가락이 더 부드러웠다는 식으로 적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몸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아침 기상 시 손가락 상태를 별점으로 간단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별 1개는 매우 뻣뻣함, 별 3개는 보통, 별 5개는 아주 부드러움, 이런 식으로 표시하세요. 하루라도 빼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70%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한 달 뒤에 공책을 펼쳐보면 여러분 몸의 변화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오늘부터 적어 보실래요? 생강차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추가 재료들도 있습니다. 강황가루를 티스푼 반 정도 추가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생강의 진저롤과 시너지를 내서 관절 염증 억제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강황은 마트 양념 코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강차 끓일 때 함께 넣으시면 됩니다.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생강의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생강차가 다 식었을 때 레몬 한 조각을 짜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꿀 넣을 때 함께 넣으세요. 계피를 조금 추가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관절은 따뜻해야 통증이 덜합니다. 계피 스틱 반 개 정도를 생강과 함께 끓이시면 됩니다. 단 계피는 너무 많이 넣으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김영자님은 처음엔 생강과 꿀만 사용하시다가 한 달 뒤부터 강황을 추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릎 통증이 더 빠르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기본 레시피에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단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본인 몸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외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보온병에 생강차를 담아 가시면 됩니다. 아침에 미리 끓여서 보온병에 담고 꿀은 작은 용기에 따로 담아 가세요. 밖에서 30분 전에 마실 때 꿀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요즘 나온 보온병은 12시간 보온이 되니까 충분합니다. 여행 가실 때도 생강 조금과 꿀 작은 병만 챙기시면 어디서든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숙소에 물 끓일 수 있는 포트는 다 있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생강 보관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은 흙이 묻은 채로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면 한 달은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면 오히려 빨리 상합니다. 흙이 습기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게 좋습니다. 사용할 만큼만 잘라서 쓰시고 나머지는 다시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세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 분량씩 구매하는 게 가장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꿀 보관은 상온에 서늘한 곳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되어서 딱딱해집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찬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꿀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2년은 문제없습니다. 단 뚜껑을 잘 닫아서 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습기가 들어가면 발효될 수 있습니다. 꿀 뜨는 숟가락은 항상 깨끗하고 물기 없는 걸 사용하세요. 젖은 숟가락으로 뜨면 꿀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크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강차 한 잔에 꿀 한 숟가락 넣어서 천천히 마시고 30분 뒤 아침 식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절 염증이 완만해지고 통증과 뻣뻣함 같은 불편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고 약으로만 해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만 늘어나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약은 증상을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항염식품을 공복에 섭취해서 몸속 염증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통증이 줄어들고 활동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옷 입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파서 외출이 두렵습니다. 날씨만 흐려도 온몸이 쑤셔서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활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줄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부드럽고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계단도 무리 없이 오르내릴 수 있어서 외출이 즐겁습니다. 날씨가 흐려도 예전만큼 쑤시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친구들과 약속도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활기차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아침 공복 생강차 한 잔에서 나옵니다. 단 하루 20분의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마트 가셔서 생강 한 뿌리와 순수 꿀 한 병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공복 생강차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상 알람과 함께 생강차 준비 알람을 지금 바로 설정해 보세요. 7시에 일어나신다면 7시 10분 생강차, 7시 40분 아침 식사 이렇게 알람 2개를 설정하세요. 첫날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이어가면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 손가락이 조금 덜 뻣뻣한 걸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손가락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주먹 쥐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2주가 지나면 무릎 통증도 완화되고 계단 오르는 게 덜 힘듭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시작됩니다. 등산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친구들 만나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몸이 가벼워지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언가를 팔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지식을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제 유일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아침 공복 생강차를 시작해 보실 건가요? 지금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히 실천하는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